안녕하십니까. 이번 해에는 지난 해에 이어서 이 4대강 이 보호해체는 반문명적 대국민 범죄다. 여기에서 강의했던 두 번째 환경성 평가의 거짓과 진실 중에서 바로 오늘은 4대강 사업으로 확실한 이 수질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점오염은 뭐냐면은 생활하수라든지 축산폐수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비점오염은 보통 이 농가 밭에 뿌려진 비료들이 이 비가 올 때 쓰레기라든지 또 지면에 있는 먼지 같은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비가 올 때 흘러 들어오는 이 비점오염인데, 지금까지 이 수질 관리 이 사업들은 수질 개선 사업들은 주로 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데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죠. 세워가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2007년도 3월 28일에 나온 건데 지난 13년간 우리나라에 28조 원을 돈을 써가지고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가지고 하수 처리장도 세우고 뭐 이랬지만은 수질이 별로 개선되지 못했어요. 이거는 뭐냐? 외부에 들어오는 이런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을 차단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사실은 이 새로운 수질 개선 사업이에요.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다 했지요. 했지만은 별로 이렇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일부는 됐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냐? 내부에서 생기는 이 발생들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또 강에 이렇게 스스로 희석시키고 이렇게 하는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4대강 사업에서 주로 한 게 뭐냐? 이 수질 개선 사업으로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하수 처리장에 총인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두 번째는 뭐냐? 강가에 있는 하천 부지들을 다 정비했어요. 농사를 짓고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오염 물질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강에 있는 쓰레기들, 퇴적물들을 준설하고, 그리고 강에 이게 보로 인해 가지고 수량이 증가하니까 물이 희석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부유물들이 바닥에 침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내부 자정 효과라 그럽니다. 실제로 이게 뭔가 하면은 이 과거에 이게 영국 템즈강 뭐 그 외에 선진국에서 다 해왔던 거죠. 이렇게 보에 물을 채우면 위에 있는 그림처럼 말입니다. 이 위에 있던 여러 가지 이 부유물질들이 바닥에 가라앉는 거죠.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게 뭐냐? 바로 이 하수 1차 처리예요. 이 하수 1차 처리가 처음 나온 게 뭐냐면은 영국의 템즈강에서 1889년에 보에서 이렇게 가라앉더라.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수가 들어오면은 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바닥에 가라앉히는 거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급돼 가지고 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수 처리장 가면은 1차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전 세계 이 원리가 바로 보에서 나왔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지금 우리 서울에 저 위에 있는 경기도의 팔당댐이 바로 이거예요. 이 팔당댐이 하나의 작은 보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쓰레기가 걸리잖아요. 지금 팔당댐에 가면은 연에 한 2,000톤의 쓰레기를 경기도에서 8대로 배로 가지고 걷어내는 거죠. 외국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걷어내는 거죠. 들어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 흘러 들어오는데. 이런 걸 막는 게 큰 거.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여기에 오염 물질 사고가 나면은 이 보가 있을 때는 차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1986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유해 화학 물질 공장에 그 산도스라는 그런 화학 회사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끄다가 거기에 유독성 물질이 라인강으로 흘러 들어가지고 이게 큰 환경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라인강에는 86개의 보가 있습니다. 그 보가 있으니까 위에 이렇게 차단을 하니까 이 밑에 하류의 피해를 줄인 거죠. 우리나라도 91년도에 낙동강 페놀 사건이 났는데 그때 구미에서 흘러나왔던 페놀이 대구까지 가서 대구 시민들의 어떤 수돗물에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보가 하나 있었다면은 이 차단을 할 수 있죠.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금강, 명산강 이런 데서 광주나 대전에서 이런 유해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나면은 만약에 보가 없으면 그대로 흘러가는 밖에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보가 몇 개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차단할 수 있다. 이런 효과들을 외국에서는 벌써 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 이 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물이 넘치도록, 물론 쓰레기도 걷어내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물을 넘치도록 해가지고 산소 공급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85년도에 미국에서 제 생애 처음으로 국제학회 논문을 교수하고 내면서 바로 여기에 뉴저지 북쪽에 있는 페사이강 여기서 이 보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개선되고 공기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논문을 냈어요. 제가 이게 데뷔작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 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이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제로 이렇게 보를 만들면은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저는 과거부터 이제 외국의 사례 우리가 세 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론적으로 바다에 가라앉히고, 두 번째는 뭔가 증거, 실제로 여러 가지 우리 보고 있는 거죠. 탈당도 그러고 다 보고 있고, 잠실 수중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외국의 사례예요. 이론과 증거와 해외 사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마침 냈는데, 이게 이번 올해 2019년 1월호에 국제학회에 실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150여 편의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 조선일보, 문화일보 뭐 이런 큰 신문에 나와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이게 건강이 재밌는 게 뭐냐, 아래는 이렇게 보가 3개가 있고 위에는 보가 없지요. 이걸 동시에 비교하면 분명히 이 상류에는 수질이 변화가 없고 상류는 수질이 변화가 없죠. 준설도 안 하고 보도 안 만들었으니까. 하류는 확실히 개선된다는 걸 보고, 그게 뭐 했느냐, 2010년하고 11년 사이에 공사를 했으니까 2009년하고 12년 사이를 비교를 하고, 또 2009년하고 13년, 그건 재확인을 해서 통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이게 원래 그래서 그런지를 확인하게 해가지고 재확인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질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류는 불변이고 하류는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2009년하고 2012년 또 2009년하고 2013년만 그랬느냐, 2014, 15, 16 그 뒤에는 또 수질이 어떻게 됐느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우리가 학생과 논문을 준비하는 게 뭐냐,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게 뭐냐, 금강에 우리가 수질을 한번 보십시오. 4대강 사업 후에 지금 2018년까지 금강의 수질 변화를 보면은 총인 자료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보십시오. 이게 2005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쭉 자료가 있고, 또 여기에 지금 Y축으로는 바로 뭔가 하면 거리예요. 여기에 SW는 세종보 위치를 말하고, GW는 바로 공주보, BW는 백제보의 위치가, 저 끝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바다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WO는 뭔가 하면은 보를 개방했을 때, 웨어 오픈이라 해가지고. 바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5년부터 이 사업하기 전에 2010년, 11년 전까지는 보면은 엄청난 높은 이 인해 농도가 있다가 사업 끝나고 나니까 2012, 13 이때 획기적으로 이 수질이 개선되었잖아요. 이게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요때가 바로 뭔가 10년, 11년 이때가 바로 이 공사했던 요걸 그 경계로 해가지고 분명히 수질이 엄청난 수질이 좋아졌다는 걸 알고 있고, 특히 인 같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수질입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또 생물화학적 산소류 우량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여기 2012년 이후가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화학적 산소류 우량도 좋아진 것을 알 수 있고, 이 조류 농도도 보면은 실제로 사업 후가 사업 전보다 좋아진 걸 알 수 있죠. 하지만은 보면은 여기에 2015, 16, 17 이 사이에 조금 증가하고 있죠. 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가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물 속에 있는 전기 전도도라는 거예요. 물이 전기를 전달하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정류수는 제로죠. 제로지만은 물 속에 소금물 같은 거는 엄청나게 잘 전달을 하고 하는데, 이 전기 전도도는 4대강 사업하고 무관합니다. 4대강 사업하기 전에도 똑같고 후에 똑같은데, 단지 뭐냐? 가뭄이 심하면 이런 것처럼
가뭄이 생기면은 이것이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 전기전도도를 나타내는 이 전해질 그런 것들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바로 이때 가뭄 때문에 바로 여기에 2016, 17 이럴 때가 이제 조류 농도도 조금 올라가고 화학적 산소의 요구량도 좀 올라갔죠. 이것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제 화학적 산소의 요구량하고 조류 농도는 어떤 가뭄의 영향, 보통 우리가 이걸 2차 생산 물질이라 그러는데 2차 물질이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보개방 후에 그럼 보개방 후에 어떻게 됐느냐? 수질이 나빠졌다는 게 증명됐죠.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제가 문화일보에 줬더니만은 이렇게 보개방 후에 금강보가 확실히 수질이 나빠졌고 영산강 마찬가지예요. 영산강도 나빠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원칙대로 하면은 보개방 후에 수질이 나빠졌는데 어떻게 보를 해체합니까? 그래서 이제 뭐 환경부가 이렇게 다른 평가 방식 대입에 뒤집었다 이런 큰 뉴스들이 조선일보에 나오고 했지요. 오늘은 이렇게 수질 변화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